딱 이쯤 되면은 월가 은행들이 내년 주식 전망치를 하나둘씩 내놓기 시작합니다. 사실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채권, 유가, 원자재, 각종 실물 경제 지표 등등 모든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하는데요. 이들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자칭 타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들이 증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항상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다들 힘들었던 장이라서 다들 비슷한 심리로 전문가들의 전망을 기다릴 텐데, 내년 전망치를 보기 전에 작년 이맘때쯤 그들이 전망했던 올해 마켓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2021년 연말에 올해 전망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S&P가 4,800이었고 그때조차도 상승 기류였는데, 당연히 기관별 전망치도 굉장히 장밋빛이었죠.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고 봤었는데, 월가 투자은행들이 말하기를 2022년도 말,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S&P 레인지가 4,400에서 5,330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bullish 뷰를 내놨었는데요. 예측치 중간값이 5,000이니까 말 다 한 거죠. 그러다가 1월부터 이 폭풍 하락장이 시작이 되고 상반기 출혈이 계속되다가 올해 6월 저점을 찍습니다. 단기 저점을 찍었는데 그때 S&P가 3,600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이들은 그때쯤 가서 다시 한번 올해 연말 S&P가 어떻게 될지를 또 전망을 합니다. 이게 바뀐 게 여기 나오는 이 차트인데, 이걸 딱 보면 알겠지만 이거 양심을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나요? 시장이 깨짐과 동시에 이들의 예측치도 같이 폭락을 합니다. 중간값 3,988, 레인지 3,200에서 5,000. 범위가 이렇게 넓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차트의 꼬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이거는 그냥 모르겠다라는 모양이거든요. 모르겠다. 꼬리가 이렇게 길면은 이것도 예측이라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쯤 되면 그냥 시장을 후행하는 거 아니야? 시장을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기 이 끝에 있는 이 5천 찍는 사람은 그냥 까먹고 예측치 업데이트를 안 한 게 아닐까? 그때 3천을 찍고 있는 마당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2년 말 시장이 보는 내년 2023년을 보면은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S&P가 지금 한 3,800 부근인데 내년 전망치 평균으로 보면은 중간값 기준으로 4,000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낮게 보는 곳은 3,400도 있고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기준으로 고작 한 4% 정도 상승인데, 올 한 해 장을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특별한 날에는 하루에 인트라데이 5%, 7%까지 등락폭을 보이고 S&P, 나스닥 할 것 없이, 그리고 평소에도 한 1, 2%는 그냥 건ጡ니 움직이잖아요. 그런 변동성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 4,000 간다는 거는 내년은 그냥 안 움직인다는 뜻이 아닐까. 심지어 가장 최근 뉴스를 보면 여기 한술 더 떠서 S&P가 it could fall to as low as 3,000 sometime next year. 2023년 중에 최저 3,000까지도 찍을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다 왜들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 전망치라는 게 어떻게 산출되는 걸까? 이 전망치를 산출하는 이 과정이 별 대단한 건 없고 로직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통 S&P 500 지수를 추정한다라고 했을 때 bottom-up analysis라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이 S&P 500 기업들의 매출부터 시작해서 정말 톱라인부터 시작해서 gross margin, operating income, net income 이렇게 차례대로 추정해서 산출을 하고, 당연히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balance sheet, income statement, cash flow statement 전부 추정하는 작업들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net income 그리고 EPS까지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 개별 기업 EPS들을 모두 합산을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전체 S&P 500 전체 EPS 추정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forward PE multiple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S&P 500 지수가 산출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이 forward multiple조차도 이들이 추정하는 멀티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산을 파는데 우산을 잘 팔려면 일단 내가 남는 게 많아야 되니까 우산 가격이 높아지면 좋겠죠. 그럼 이 우산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얼마나 싸게 잘 만들었는지, 얼마나 비용 효율적이게 잘 만들었는지. 왜냐면 어찌됐든 내가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니까 내 우산의 EPS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잖아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남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 펀더멘털이 EPS예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나만 열심히 우산을 잘 만들어봤자 뭐해요. 날씨가 계속 좋으면 우산을 누가 사가죠? 비가 오는 환경이 중요하겠죠.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 날씨,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는데 정확한 예측은 힘든 이 부분. 여기서 우산이라고 봤을 때 우산이 잘 팔리는 환경이라 하면 이제 실제로 비가 내리는 환경도 있지만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환경의 조성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상대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외적인 부분들이 매크로 부분이고, 이 매크로를 잘 리플렉트 하는 게 P multiple입니다.
쉽죠?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방법을 알았으니까 아까 나온 전망치들이 누가 그리고 어떤 근거로 추정을 했는지 기관별로 좀 볼게요. 먼저 B of A. 얘네는 주로 월가의 배열을 담당하는 은행들 중 하나입니다. 항상 좀 보수적으로 증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 트렌드를 보면. 그리고 이들 의견으로는 내년에 S&P EPS가 200, 거기에 4,000까지 지수가 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년 말에 지금 수준에 비해서 4%밖에 안 오를 거라고 하는 건데 이게 3,0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하냐면 eroding profit margins. 기업들이 이거를 극복하기 힘들다. 이 마진 압박이 너무 힘들다. 내년 EPS 힘들다라는 건데 실제로 올해만 봐도 올해 S&P 500 기업들 절반도 안 되는 숫자가 실질 성장률 기준으로 플러스를 달성한 게 절반 정도? 실질 성장률이라 하면 물가 상승을 감안한 매출 성장세라는 거예요. 즉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률 대비 비용은 증가하는데 왜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커졌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비가 부진했기 때문에 기업들 영업 마진 사수가 힘들고 결국에는 EPS가 낮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risk on mode가 mid 2023부터 시작을 될 거다. 보통 S&P를 historically 보면은 경기 침체가 끝나기 한 6개월 전에 이제 바닥을 찍는데 그 말은 그 채권이 상반기까지는 좀 더 유리한 상품으로 보이고 주식은 하반기가 되어야 좀 살아날 것 같다. 연준의 긴축 기조는 상반기에 아마 정점을 찍을 것이다. 따라서 상반기 정도는 지나야지 주식의 risk on mode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Recession is inevitable. 이거는 뭐 내년 리세션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다시피 한 거라서 이건 좀 생략을 하고 Rates will stay elevated. Expect a decline by year end. 뭐 기준금리 이거는 안 내릴 거다. 2023년 내년 연말이나 돼야지 내릴까 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미국 2년물, 10년물 국채 모두 한 3.25, 3.5% 수준까지 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올 한 해 금리 인상으로 피해본 섹터들이 아마 살아날지도 모른다라는 암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China reopening 이거 뭐 하긴 하겠지만 뭐 순조로워 보이지는 않으니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골드만 올 초까지만 해도 월가 대표 보이였던 골드만을 보면 뭐 얘네도 지금 내년 4천 간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잘 모르겠는지 아니면은 이번에 좀 너무 틀려서 몸을 사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펀더멘털에 충실한 교과서적인 말을 합니다. Zero earnings growth? 아니 earnings growth가 zero인데 zero appreciation in stocks 당연한 거 아니야? 기업들 순이익 성장이 0인데 어떻게 주가 상승률이 그 이상일 수가 있지? 라고 말하고 있네요. 여기서 내포된 말은 현재의 주가 멀티플에서 거의 변함이 없을 거다. 내년 증시는 한마디로 지금처럼 힘든 매크로 상황이 내년에는 큰 반전은 없을 것이다. 베이스 케이스를 4,000으로 보고 있고 최악의 경우 다운사이드를 3,700으로 보고 있네요. 사실 보면은 이 최악이 베이스에서 겨우 한 10%밖에 안 되는 저점인데 이게 과연 저점인가 싶기도 하고 아마 올해 증시를 가장 볼리시하게 봤던 뱅크들 중 하나로서 5,100까지 봤단 말이에요. 이들의 매크로 뷰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뀐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에 대해서 작년에 뭔 말 했는지 다시 한번 보면은 올해 전망을 5,100으로 예상을 했던 게 당시 추정했던 S&P EPS가 226불. 이건 사실 거의 근접했어요. 왜냐면 올해 한 222불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근접했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추정했던 PE 멀티플이 23을 외치던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던 것 같고 5,100이라는 좀 틀렸네요. 좀. 내년에 대한 골드만의 이 관점을 다시 볼게요. EPS growth 0%라는 게 어디서 나왔나 라고 보면 일단 이들의 뷰로는 연초까지는 S&P가 9% 정도 추가 하락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5월이 되어야지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끝나가는 게 보일 거고 그때 가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고 있고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수요가 견고해서 통화정책 완화 전환 기조가 아직은 보이지 않으니 상반기에는 이미 틀렸고 이제 하반기에 가야지 뭔가가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2018년 이래 처음으로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고 채권으로 갈아탈 거라고 하고 지금 보면은 expected to reallocate $100 billion out of equity funds. $100 billion 유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EPS 떨어지고 현금 딸리는데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하기 쉬운 환경이 아니죠. 그럼 주가 방어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이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80년대부터 쭉 보면 2년물 국채 고점 찍고부터는 S&P가 한 7% 정도 반등을 하더라. 우리가 지금 금리가 고점이니까 지금이 증시 바닥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멘트를 한 줄 정도 해줍니다. 시티는 완전 베어는 아니고 한 테디 베어 정도? 나름 항상 그동안 이 마켓 뷰가 완전 볼도 아니고 베어도 아니고 굉장히 머더릿한 축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내년 증시 한 3,900 볼 거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살짝 보수적인 테디 베어 수준인 것 같습니다. JP 모건 얘네도 대표적인 월스트리트 볼이에요. 올 초 S&P를 5,050까지
5까지 외치다가 나름 하향 조정한 게 4,800, 아직까지도 4,800을 마지막으로 고집하던, 이쯤 되면 이 4가 5탄도 아니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만 어쨌든 4,800을 외치고 있었고, 이들 말로는 2023년 내년 말 전망이 4,200입니다. 그 이유는 stocks will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이라고 하네요. 이런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겁을 주고는 있긴 있어요. 상반기에 2022년 저점을 다시 찾아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괜찮아질 때까지는 나쁠 것이다. 심지어는 여기 이렇게 말하네요. We expect the S&P to retest the lows of 2022. 저점 뚫을 수도 있어. 올해 저점 뚫을 수도 있어, 내년에. 왜냐하면 긴축이 지속될 거고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실업률은 한 5%까지 상승 예상이 되는데, 코로나 때 생긴 초과저축 부분은 다 대부분 소진이 됐고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 wealth effect는 아직까지도 이제 여파가 내년에 지속될 거기 때문에 연준의 피봇 신호가 있어야지 그나마 반등할 여지가 보이는데, 그렇게 한다면 4,200에 갈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이 피벗을 언제 할 것이냐, 이게 자기들도 궁금했는지 자체적으로 서베이를 돌렸네요.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돌린 서베이인데 아직까지도 핫 키워드는 금리이고 이제 연준의 그 피봇 타이밍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도 어렵고 결국 내후년까지 지나야지 될까 말까라는 의견이 과반수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MS야말로 진정한 월가 대표 베어이죠. 이제 베어마켓 와가지고 후행하면서 베어가 된 게 아니라 원래 베어였어요. 원래. 특히 유명하죠. 올해 애널리스트로 찍힌 마이크 윌슨. 이 사람은 내년 전망을 3,900으로 제시를 했고, 근데 항상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보수적으로 전망치를 내놓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올해 들어서는 그게 굉장히 또 정확했어서 화제가 크게 됐던 사람입니다. Winter is here, Winter is coming, 이 글로벌 대유행어를 탄생시킨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 과거 전망치를 보면은 작년 말 호황기 때에도 S&P 연말 타겟을 4,766으로 잡았던 사람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예상치 진짜 연초까지만 해도 모두가 5,000, 5,300을 넘겼을 때 거의 이 최저가, 이 마지막 꼬리를 부른 사람이 4,400 부른 사람이 마이크 윌슨입니다. 시장이 좋았을 때도 중간에 좀 갈팡질팡할 때도 올해 말까지도 꿋꿋이 일관되게 보수적인 시점을 보여서 좋아요. 일관돼서. 다른 IB들이 이제 멀티플만 보더라도 PE 멀티플 한 20에서 23을 외칠 때 홀로 꿋꿋이 S&P 멀티플 17에 S&P 4,400까지 간다고 외치면서 소신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EPS도 지금 보면은 다들 2022년 증시 전망에 대한 2022년 EPS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건 모르겠고 넉넉히 한 2023년까지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내후년까지 보면 EPS 한 245불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있네요. 아령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S&P 500 상반기에 저점을 찍을 것이다. 기업들 실적이 안 좋고 금리 상승 기조 유지될 거라서 한 20% 정도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EPS가 내년 한 기본 11% 정도 떨어질 거기 때문에 멀티플 17도 이제 힘들어. 16이야, 16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이 3,900인 것 같고요. 그것도 베이스 케이스가. 그리고 아직 선반영 안 된 것들이 많은데, earnings recession 이거 아직 반영 안 됐어. 앞으로 실적 발표 나면 더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렇게 월가 기관들의 S&P 전망 변화 추이를 보면은 일단 EPS 전망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변화도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좀 잘 맞기도 했었고요. 많이 틀린 게 결국에는 이 멀티플 추정치인데, 이걸 아까 우산장사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은 이게 뭔가 이 날씨 부분에서 틀린 것 같죠?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 예측을 많이 못했던 거고,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당연히 고려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 올해랑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떠오르기 쉬운 매크로 변수를 좀 고르자면 기준금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들이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라 작년 말 당시에 2022년 금리에 관련한 코멘트를 보면 이렇게 예상 못한 것도 아니고, 근데 타이밍이 좀 어긋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좀 지나야지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게 컨센서스였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잘 생각해보면 연초부터 정말 이 전쟁 때문에 주식시장 폭락이라던가 물가 폭등, 오일 가격,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앞당겨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정말 짧게 갈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얼마나 예측하기가 힘들겠어요. 게다가 올해 초 trailing 12 months PE multiple을 보면은 올 초 기준 30이 넘어갔었는데 forward multiple을 예상을 할 때 앞자리 수를 어떻게 두 번이나 바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S&P 추정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이 기관들이 추정을 했는데 기업 실적 부분은 이 펀더멘털 예측은 꽤나 정확했다고 볼 수 있는데 EPS 거의 맞췄잖아요. 그래서 이 펀더멘털 분석에는 큰 이견도 없고 추정이 가능했으나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속도라던가 규모 그리고 뭐 전쟁, 인플레이션 뭐 10% 넘게 찍었던 거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매크로 변수 예측에 큰 차질이 생겼고 따라서 S&P 추정이 많이 틀렸다. 그리고 이제 내년을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많은 기관들이 S&P 얼마 못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하반기 가야 그나마 좀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단순히 앞으로 예측치가 맞고 틀리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누가 뭐 어떤 기관이 잘 맞췄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숫자들이 어떤 가정과 로직으로 추정치가 나왔고 실물 경제랑 매크로 증시가 얼마나 그에 준해서 흘러갔는지 그대로 흘러갔는지 혹은 안 흘러갔는지 살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산을 잘 팔 수 있는 날씨, 환경 그리고 시장 심리가 얼마나 잘 수반되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